제가 오늘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요? 사실 손님 아니에요. 손님 아니에요? 저의 찐 브라더. 아, 찐 브라더? 찐 오빠? 어떤 분이냐면요. 네네. 제가 매번 시험에 드는데 네네. 딴딴딴딴딴딴 도와주세요. 딴따단. 이걸 하셨던 분인데 혹시 예측 가능하세요? 그분 예전에 개콘에서 제가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멕시코에서 온 곤잘레스? 맞습니다. 바로 개그맨 송중근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다 리오넬 멕시코에서 곤잘레스 반갑습니다. 이 코스터리 시청자 여러분들 송중근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제대로 좀 혀를 굴려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라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수염을 안 그리셨는데 보여요. 보이죠? 예. 이게 또 기억 속에 또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네. 수염을 항상 장착한 듯한. 예. 아우 진짜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 그쵸, 오랜만이죠. 박사님은 또 처음 뵙죠? 네, 근데 네. 저희 이 코스토리 처음 할 때부터 지영 아나운서가 중근님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갖고 아, 그래요? 되게 친숙해요. 그게 좋은 얘기였나요? 아, 그럼요. 비밀입니다. 어떻게 뭐 좀 평소에 예. 경제 쪽으로는 관심이 많으셨는지. 글쎄요, 뭐 경제는 뭐 가정 경제. 예. 그래도 항상 학원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많이 좀 빠져나가다 보니까 가정 경제 쪽으로는 또 관심이 좀 많은 편입니다. 맞아요. 또 아빠로서 공감이 많이. 그럼요. 예. 쉽지 않습니다. 학원비, 예. 오늘도 사실 그쵸. 학원비 때문에 나온 그러죠. 거잖아요. 얘들아, 보고 있지? 보고 있지? 열심히 해야 돼. 태연아, 이렇게 열심히 산다 아빠가. 근데 이게 아까 또 이제 지영 아나운서 또 이게 중근 씨 따라 하시고 들어오시니까 예전 상처가 되살아나네요. 상처? 무슨 상처? 그 예전에 박상민 씨 오셨을 때 예. 저희 저기 PD님이랑 작가님이 박상민 씨 노래를 시키셨어요. 가슴 속에 타오르는 그대 이렇게 외면하지 마. 그게 쇼츠로 돌아다녀서 예. 지금 친구들하고 지인들한테 많은 놀림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떡해요. 근데 그 덕에 또 쇼츠가 또 1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두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국제경영학과 나와서 외국인 역할을 많이 했어요. 매몰 비용은 의외로 두 분 다 상경계열 출신인데도 좀 낯선데라고 할 만큼 익숙하진 않은 개념인데 생활에서는 자주 범하는 실수가 매몰 비용 때문에 나타나요. 제가 두 분이 얼마나 쿨한 지표로 한번 쿨 테스트 들어갑니다. 다가오시죠. 예. 팝콘을 사서 이거 깜빡하고 이제 영화표랑 같이 버린 거죠. 자, 어떻게 할까요? 지금 보시는 분들이 증권 투자 관심이 많으실 테고 네. 다라고 생각하는 그 초기 투자금 또한 어떤 의미에서 매몰 비용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한번 누르는 게 왜 쉽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막 그러지만 중근 씨나 이런 분들 보면 부러워요. 제가요? 되게 부러워요. 들어오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환호하시고. 그쵸. 예. 근데 저는 어디 특강을 가거나 학교에 가면 이제 일단은 사람들이 지쳐해요. 경제학 그러면 또 경제학이야 그러고. 한숨부터. 고등학교 가면 막 이래요 애들이. 해봐 이러고. 서로 민망한.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기회에 예. 중근님 따라서 제가 아재 개그 좀 잘 하거든요. 아재 개그요? 네네. 좀 사사를 해주시면 저도 좀 이렇게 진로를 바꿔볼까. 제가 또 아재 개그 쪽은 아니고 저는 이제 그 외국계, 외국계. 그런 캐릭터들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강의하실 때 네네네. 수영 한번 그리고 한번 가보세요. 수영 그리고. 반응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강의 들으면 쏙쏙 박힐 것 같은데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오늘 배우러 왔습니다. 사실. 나름 정말요? 경제학자 중에서는 조금 재미있는 편이신 것 같아요. 박사님 중에서는 웃음을 분석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과목 자체가 딱딱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무대에 섰을 때 그 환호. 환호. 개콘에서 그 많이 들으셨을 거잖아요.
그쵸. 그 소리 환호. 지르는. 사실 그게 중독성이 있습니다. 예. 그 웃음에서 오는 그 파워를 얻어서 그 중독성에 제가 끊지 못하고 지금까지 개그 욕심. 개그 욕심으로 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무대를 동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 진짜 진지하게. 진짜 아니 박사님이 아. 방송하시면서 방송 욕심이 많이 늘어나셔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해 오시던 거를 하는 게 돈 버리지 마시고요. 그럼요. 그동안 예, 공부하시는데 드린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아깝잖아요. 예. 두 분 말씀하신 것들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면 저희 부모님이나 아내가 펄쩍 뛰겠죠. 거의 비슷하게. 너 이제까지 해온 게 있는데. 예. 네가 뭘 웃긴다고. 사실 이런 유의 근거들은 네. 사실은 경제학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은 설득하는 논거고요. 예. 조금 더 다른 저를 말릴 만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들어와서 큰 웃음이 없었다. 우리 박사님께서 하셨던 어떤 개그 이런 것들이 네. 사실 뭐 개그맨 공채는 저희가 1, 2초 안에 항상 승부를 내야 되고 예, 짧은 시간 안에 딱 웃겨야 되는데 박사님은 하시던 길을 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말은 마치 제가 지금 와서 경제학 박사가 되겠다라는 거와 이제 같은 맥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넌 재능이 없어. 아닙니다. 예, 경제학 박사 중에서 웃긴 걸로 가시는 게 오히려 그래요. 더 그 틈새 시장 노리는데 더 좋을 것 딱 같습니다. 안경도 딱 경제고 예. 느낌 경제예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칭찬을. 뭐예요? 이거 듣고 싶으셔서 지금 일부러 이 대본 속에 넣으신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저희의 대화 속에서 예. 합리적인 논거도 있고 아닌 것도 오. 있었어요. 예. 너 이제까지 해온 게 아깝지 않니는 오늘 저희가 좀 배우게 될 매몰 비용과 관련된 개념으로 이거는 사실은 고려해서는 안 되는 거. 매몰 비용이요. 저는 뭐 기회 비용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매몰 비용은 처음 공부를 했죠. 경제학 박사 쪽으로 그러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의외로 제가 네. 전공을 경영을 전공을 했습니다. 국제 경영학부 출신입니다. 어쩐지. 그래서 제가 국제경영학과 나와서 외국인 역할을 많이 했어요. 전공을 10분 살리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전공을 살렸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기회비용 못지않게 매몰 비용도 중요한데요. 정리 잘하셨어요. 저를 말리려면 예. 이제까지 쏟아부은 게 아깝지 않아? 라는 매몰 비용으로 설득하시는 건 아니고 네. 기회비용으로 설득하셔야 돼요. 네가 앞으로 경제학 계속하면서 벌 돈이랑 개그맨 하면서 벌 돈이랑 예. 뭐가 더 클 것 같아? 이게 더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더 타당한 논거가 되는 거죠. 예.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역시. 약간 지나간 게 아니라 미래를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약간 우리가 주식 이런 거에서 예.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또 미련하면 또 박미련. 그렇죠.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 상당히 그 주식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그날 이제 방송할 때 컨디션이 달라요. 예. 빨간불일 때는 그래프 따라서 그래프 따라서 텐션이 그냥 쭉쭉 올라가고 예. 약간 그 파란색이다 그러면 조금 좀 텐션이 떨어질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래도 본업을 유지해야 되니까 예. 편집 편집해 주시고. 편집, 예. 네. 근데 이제 요 편집까지 살지 않을까. 근데 예. 뭐 오늘 말씀드린 대로 네. 요 매몰 비용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지영 아나운서 얘기했던 것들도 그대로 다 오늘 주제로 다 엮었어요. 오. 그래서 요 내용들 다 담을 테니까 재밌을 것 재밌게 같습니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좀 귀를 많이 열어 여기도 열까요? 이쪽 귀를 가렸는데. 양쪽을 다 여시고 예. 디자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오늘 좀 본격적으로 얘기 궁금한데요. 네네네. 저희 생활에서는 자주 범하는 실수가 매몰 비용 때문에 나타나요. 그래요. 그럼 예를 좀 들어주시면 저희가 좀 편안하게 네.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매몰 비용의 원래 이제 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매몰 비용을 영어로 하면 선큰 커스트라고 해요. 썬큰 커스트. 선큰 커스트. 썬큰. 썬큰. 썬큰 알죠? 썬큰. 이거 게임할 때 이거 썬큰 이거 쭉쭉 올라가면 그러니까.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매몰돼 있잖아요, 그 친구가. 그렇죠. 스타크래프트 세대. 뒤에 있는 사진 잠깐 보시겠습니다. 손 약간 타이타닉인가? 타이타닉. 네. 거기 물속에. 뭐 금 같은 게 있는 거니까 보물선. 그렇죠. 예. 저게 아마 매몰된 보물섬입니다. 말 그대로 묻혀 있는. 예.
가라앉아 있는 그러니까 바다에 매몰된. 그렇죠. 예. 그래서, 저기 뭐 들어가고 싶네요. 매몰되고 싶으시다고요? 예. 저기 스쿠버 다이빙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코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프로그램도. 근데 이제 뭐 잠수함도 있고 스쿠버 다이버 기술도 발전했으니까 저게 접근이 되겠지만 사실 저 보물섬에 얼마나 많은 값비싼 향신료며 보물이며 이런 게 있었겠어요. 묻혀 있다라는 거죠. 선주 입장에선 저거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잠이 안 오죠. 그죠? 그럼 저렇게 묻혀 있는 비용 해서 매몰 비용이면 결국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라는 그렇죠. 건가요? 정확하게. 매몰 비용을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 우리말에서는 네. 쏘아놓은 하살이다. 엎질러진 물이다.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주워 담을 수 없다. 뒤돌아보지 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예가 있을까요? 저는 뭐 주식 말고는 사실 좀 나머지 분야에서는 좀 쿨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두 분이 얼마나 쿨한 지표로 한번 쿨 테스트 다가오시죠. 예. 이런 거예요. 요즘 어떻게 영화관 가세요? 이제 코로나 끝나고 다시도 이제 가기도 하는데. 자주는 못 가고 이제 가끔 한 번씩 통신사 할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죠. 예. 저는 혼영을 좋아해서요. 요즘 영화관 가면 어떠세요? 티켓팅 어떻게 하세요? 티켓팅 뭐 휴대폰으로. 네, 휴대폰으로 하기도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옛날 그 감성을 좋아해서 종이 그 티켓을 뽑고 딱 들어갈 때 그 설레임이 있습니다. 준근 씨가 그 영화관에 일찍 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옛날 감성으로 종이 이제 뽑아서 핸드폰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뽑았어. 예. 영화관에 가면 또 뭐 해야 되죠? 우리 빠지지 않고 해야 되죠. 팝콘. 콤보 시켜줘야죠. 그렇죠. 팝콘, 딱 끼고. 그래서 이제 팝콘을 샀어. 네. 팝콘을 사서 이제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받았다가 이거 깜빡하고 이제 영화표랑 같이 버린 거죠. 호주머니에서. 아이고. 버렸어. 어떻게 될까요? 주워서 붙여야죠. 아니 이제 못 찾아. 못 찾아요? 못 찾아. 이미 그 어머니가 비우셨어. 그 비웠어. 쓰레기통을. 막 창피를 무릅쓰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손을 몇 뻗었는데 번 손을 없어. 넣어봤는데. 없어. 자 어떻게 할까요? 그쵸. 그럴 때 참 난감하네요. 티켓을 다시 끊자니 아깝기도 하고. 네. 그럼 집에 가자니 팝콘 들고 갈 수는 팝콘 들고 없고. 또 가기도 좀 애매하고. 저는 쿨하니까 집에 가서 어. 팝콘 들고 영화 보겠습니다. 집에 있는 OTT로. OTT로. 최대한 비슷한 영화 네, 찾아서. 최대한 비슷하게. 저는 그 누구랑 갔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아이랑 갔으면 또 끊어줘야죠. 예, 또 이렇게 또 새로 이제 끊어서 네. 영화를 볼 것 같습니다. 속은 쓰리지만. 네. 예. 자 여기에 이제 매몰 비용이 함정이 숨어 있는데요. 네. 사실은 댁에 가시는 선택은 경작적으로는 잘못된 선택. 그 다음에 아이랑 같이 다시 티켓팅한다는 바른 선택. 바른 선택이에요. 그럼요. 한 번 더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라고 그쵸.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네. 버려진 티켓은 그냥 물에 빠진 보물섬이랑 같은 거예요. 보물섬 빠졌다고 나 저 트라우마 때문에 다시는 해상무역 안 할 거야. 선주가 하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러면 굶어 죽는 거죠. 그치. 딸이랑 둘이 이제 보는데 뭐 티켓팅 값이 한 3만 원쯤 들어. 그렇죠. 근데 그 우리 딸이랑 오붓한 시간을 가지면 한 5만 원쯤 이익이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만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5만 원의 만족이 생기니까 3만 원 비용 지불하는 건 예.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2만 원의 이득을 그렇죠. 보는 이득을 거죠. 보는 예. 행동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게 근데 또 한 번 표를 끊어? 그럼 6만 원이네? 6만 원이죠. 그럼 나는 5만 원의 이득을 얻으니까 이거 만 원이 손해네?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가야 되는 게 맞네? 그렇죠. 가 전형적인 매몰 비용의 사례인 거죠. 네. 내가 표를 끊고 집에 갔을 때 손해는 얼마야? 3만 원. 네. 그냥 마이너스 3만 원. 그쵸. 표값이 그냥 날라갔으니까. 근데 영화를 보는 선택을 하게 되면 한 번 더 표를 끊어서 하게 되면 아까 얼마라 그랬죠? 손실이 만 원. 만 원. 네. 예. 손실이 3만 원에서 만 원으로 줄어든 거죠. 오. 사실은 손실이 3만 원에서 만 원으로 줄어든 게 아니라 그냥 이득이 2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할 때마다. 할 때마다. 예. 그러니까 영화표를 잊어버리는 거는 잃어버릴 때마다 계속 손실이 쌓이는 거고 이건 고려해서는 안 되는 거. 지나갔으니까. 지나갔으니까. 어차피 되돌릴 수 없으니. 그 앞에서 잃어버린 표들은 말 그대로 그냥 가라앉은 배예요. 매몰 비용. 근데 이
박사님께서 약간은 그 오류가 있으신 게 네. 영화에 따라서 우리가 만족도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딱 봤는데 뭐 영화 이 만족도가 5,000원밖에 안 돼요. 예, 돈을 그렇게 지불했는데 그러면 그렇지. 손실이 더 큰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족도가 5,000원인데 표를 3만 원짜리 표를 사진 않아요. 애초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겠죠. 아, 그래요? 그렇죠. 리뷰도 좀 보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 너무 쉽게 잘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시장 경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거의 본능적으로 내가 지불하는 코스트 대비 이것이 이익이 되는 것들을 계산하세요. 평상시에 그냥 손해보지 않는 그 DNA가 그쵸. 우리 속에 좀 있군요. 예. 하다못해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고를 때도 예. 그 가격표를 보면서 내가 저걸 마셨을 때 만족이 이 가격보다 클 거야 라는 것들을 이미 다 계산하고 해요. 맞습니다. 1+1 많이 보고요. 예. 경제학에서 이미 그것까지 판단이 안 되면 이제 경제학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인간은 합리적이다라는 가정에서 시작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 있긴 한데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선택은 매몰 비용과 상관없이 진짜 돈을 낭비하는 사람인 거죠. 감이 없는 거죠. 이제 예외적인 사람인 예. 거고 나름 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조차도 방금 얘기하셨듯이 네. 원래는 하면 더 맞는 선택인데 매몰 비용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셔서 이제 이것까지 같이 비용으로 치는 거죠. 앞에서 잃어버린 표 3만 원은 항상 내가 앞으로 새로운 의사결정을 할 때는 내 만족과는 상관없는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야 되는데 방금도 똑같은 오류에 빠지셨거든요. 그냥 그럼 영화를 보는데 6만 원이 들었네 네. 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아니고 그냥 영화를 볼 때는 3만 원. 그러니까 이제 매몰 비용은 어차피 지나간 거니까 잊어버려라. 내 기억 잊어버려라. 속에서. 그렇죠. 트라우마를 갖지 말고 잊어버리고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제 말씀이시고 만약에 이 매몰 비용이 너무 아까워서 계속 거기에 이제 생각이 고정돼 있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선택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을 하는 그래서 이 쿨 테스트의 결과는 쿨 테스트의 결과는 쿨하지 못해 미안해 그렇습니다. 인 걸로. 또 전공자는 다르네요. 그러네요. 똑똑합니다. 되게 쿨하실 것 같아요, 실제 성격도. 맞습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야, 예. 그렇구나. 제 웃음 안 터진다고 해서 계속 그거에 하면 NG 나거든요. 그렇지, 정확하게. NG 한 번 냈을 때 그냥 쿨하게 잊어버려야지. 맞아요. 안 그러면 NG 6번, 7번 제가 했던 코너들이 뭐 다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어. 오히려 더 망한 코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빨리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은 코너를 만들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아마 제가 그 네. 필드는 잘 모르지만 네.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아마 기획하시고 연습 많이 하시고 준비 많이 하셨는데 플로우 반응이 안 좋아. 예. 그 계속 이제 우리 노력한 게 얼만데라고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예. 정확하게 거기 매몰 비용 개념이에요. 예. 우리가 그냥 이때까지- 매몰 시켜야죠. 그냥 묻어둬야 됩니다. 네, 참 사람이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대부분 저랑 더 공감을 하실 것 같은 느낌적인 맞아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손실로 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있는 작은 선택뿐만 아니라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엄청난 프로젝트에서도 이런 매몰 비용의 오류가 생긴 사례가 있는데 네. 그건 우리 지영 아나운서가 잘 정리해 주셨다고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오. 맞습니다. 저랑 함께 이 매몰 비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사례 만나보고 오시죠. 박지영의 이콕콕콕 시작합니다. 때는 1962년 영국 항공기 법인과 프랑스의 쉬드 아비아시옹사는 각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초음속 여객기를 함께 개발하는 데 합의합니다. 역사적으로 매번 다퉈왔었던 영국과 또 프랑스지만 이 미국의 독주를 막고 유럽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손을 맞잡은 건데요. 그런데 미국 역시도 초음속 여객기를 개발하는 데 뛰어듭니다.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미국은 공식적으로 돌연 포기를 선언하는데요. 그 이유는 막대한 연료가 들어가는 데 비해서 승객 수는 제한이 돼 있어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국과 다르게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점을 고려해서 개발을 지속하는데요. 그렇게 약 10여 년간 연구 끝에 드디어 콩고드 개발에 성공하며 운항을 시작하게 됩니다. 평균 8시간이 넘게 걸렸었던 파리에서 뉴욕 구간을 3시간 만에 주파할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를 자랑했지만 결국 이 비싼 요금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코노미석의 경우 무려 요금이 15배에 달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돈이 아깝지 않은 부자들이나 또 시간에 쫓기는 CEO들만 타는 비행기다란 비아냥을 들으면서 일반인들에게는 철저히 좀 외면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프랑스와 영국은 투자한 비용, 즉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 적자에도 운항을 강행하는데요. 그러던 2000년 어느 날 프랑스 드골 공항에서 이륙하던 콩고드 여객기가 엔진 화재로 추락하며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위태롭게 운영되어 오던 콩고드 운항은 결국 중단됐고 이후 콩고드 여객기는 시간과 또 비용이 아까워서 손해를 보면서도 더 큰 손실을 입는 매몰 비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됐습니다. 이런 매몰 비용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행동을 우리는 매몰 비용의 오류 혹은 콩고드의 오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콩코드 사례 대표적인 사례인데 잘 정리해 주셨네요. 콩코드 여객기. 신기하다. 여기에 또 숨어 있는 그런 매몰 비용이 있는 건가요? 중단했었어야 되는데 계속 끌고 가면서 그러니까 개발비가 20조 이상 들고 매년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뭐 수백억 원대 적자들이 계속 쌓인 거죠. 그러니까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 된 거지. 우리 중근 씨는 좀 쿨하셔가지고 쿨레가 진동하셔가지고 예. 생활 속에서 그런 일 잘 없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개구도 잘 덜어내시고 하는 거 보면 덜어내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이 많았죠. 예, 이제 그래요. 신인 되고 한 몇 년 차 되면은 자신감이 이제 올라오니까 내가 무조건 하면 터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데 관객 반응이 정말 1도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요? 그걸 관객 탓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네. 오늘 관객 물이 안 좋네. 이런 생각하면서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은 비슷한 아이디어를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식이 안 좋아지고 쟤는 좀 별로 안 웃긴 애다 이런 인식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고 또 알코올을 의존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럴 땐 빨리 잊어버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뭐 박사님은 그러면 뭐 전문가시니까 네네네. 전혀 비합리적인 선택은 전혀. 안 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전혀. 많아요. 항상 늘 매몰 비용 생각하면서 뭐 하면서 하는데 네. 주식 투자할 때 저도 그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거는 이따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진짜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예. 실제로도 보통 기업들이 광고비가 대표적인 이제 매몰 비용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광고라는 게 그렇잖아요. 제품 이제 런칭하면서 이제 비용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요새는 광고료 많이 내잖아요.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 쓰고 뭐 중근님 비싸시죠. 예. 연락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하면 수십억 원대 광고비가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이미 이제 다른 제조 원가에 같이 포함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소위 뽕을 뽑는다고. 네. 전문 용어 나왔네요. 대박 날 거다. 무조건 그런 생각으로 연예인들 많이 이렇게 또 섭외하고 하는데 네. 진짜 실패된 사례들도 많죠. 그럴 때 빨리 접어야죠.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광고비는 20억이야. 네. 근데 내가 물건을 팔아서 이익이 남은 거는 10억이야. 그러면 나는 10억 손실을 받네. 그쵸. 가 아니고 이거는 20억은 아까 잃어버린 티켓이랑 같은 거야. 광고비는. 네. 이건- 10억을 벌었다라고 세뇌를. 세뇌하는 게 아니고 10억을 벌었으니 이거 계속 해야지. 이 멘탈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정신력이- 이거 아니에요. 물이 반이나 남았네. 그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예. 이런 비슷한 사례 저희가 좀 더 있다고 들었거든요. 한번 만나볼까요? 그래서 제가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자주 범할 수 있는 매몰 비용의 오류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본전은 받아야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본전 생각. 우리 실생활에서 그렇죠, 본전 생각. 얘가 될 만한 거. 음.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축의금 축의금. 네. 아. 이런 것들
특별히 이제 저희 동료 중에 이제 네네. 유민상 씨라고 네네. 축의금을 굉장히 많이 냈는데 본인은 못 받을 것 같다고 그 모든 게 매몰 비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적절한 드는데. 이제 야, 진짜 너무 적절하다. 예,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하잖아요, 저희가. 예, 받아야 됩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네, 한번 열어볼까요? 아, 인테리어 그쵸. 비용. 사업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요새 뭐 부동산 거래도 많이 이렇게 거래 절벽이다 그래서 뚝 떨어지기도 하고 네. 상가도 그런데 이거 회수를 못해서 이제 야 내가 권리금 받아야지 인테리어 비용 받아야지라고 하다가 이제 인계를 못 해주고 계속 그 사업 유지하고 있으면 어때요? 계속 아까 콩코드 같은 거에 계속 손실이 더 쌓이는 마이너스. 거죠. 그러다 이제 더 이상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 네. 더 저가로 팔게 되는. 네. 사실 우리 코로나 때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때 막 문 여신 분들 이런 생각 아마 많이들 하셨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도 궁금한데요, 박사님? 네. 네. 새로운 꿈을 찾기에는 쓴 돈이 예. 이거는 요거는 이제 박사님이 개그 쪽으로 도전하시는 그렇죠. 그런 것들. 맞아. 맞아요. 네. 공부했던. 과연 짜자잔. 그렇죠. 학원비와 학원비, 교육비. 제가 개그맨 된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너 그럴 거면 학교를 왜 전공을 그쪽으로 갔니? 예, 개그를 하지 마라 그렇게 하셨었는데 매몰 비용으로 잘 그렇죠. 예, 그것을 포기하고 왔기 때문에 맞아요. 또 이 고스토리에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라는 엄마 나 생각입니다. 저기 전공 살리는 것보다는 예. 개그하는 게 더 돈을 많이 벌 거야. 기회비용 얘기하시죠. 아 엄마 저 잘 될 거예요. 예. 용돈 많이 드리고 있으면 아마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지 못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저도 이제 저희 애들 영어 공부 많이 시키고 있는데 네네네. 얘가 그쪽과 상관없는 업무를 하게 되면 직업을 잡게 되면 이건 이제 매몰 비용이 되겠죠. 그렇죠.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게 듣다 보니까 좀 그냥 투자 비용이었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한 방이면 되찾을 수 있어. 이건 뭐 거의 뭐 주식 쪽 그렇죠. 아닐까요? 맞아요. 예. 투자 예, 투자. 예. 보겠습니다. 짜자잔. 사행성. 뭐 주식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엄밀하게 보면 제가 너무 폄하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거의 뭐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도박사의 오류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까지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이제는 터질 때가 됐어. 그러니까 이거 이제는 터질 때가 됐어의 근거는 내가 이제까지 쏟아부은 돈이 많기 때문이야. 네. 그리고 그 돈이 너무 아깝기 때문이야. 예.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매몰 비용이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자칫 내가 이제 투자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라든지 논거라든지 객관성을 잃으면 사실은 뭐 룰렛 돌리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 영화 장면에 많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말리잖아요. 그 카지노를 하시는 분이. 아 형님 그만하세요. 얼마 하셨는데. 근데 한 번 이렇게 빠지면 쉽게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매몰 비용 생각. 내가 이거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그렇죠.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본전 생각. 진짜. 네. 마지막은 최대한 많이 먹는 게 남는 거야. 이건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먹을 수 있는 곳. 예. 어딜까요? 뷔페. 네. 뷔페. 예. 뷔페도 있고요. 결혼식장도 있습니다. 그렇죠. 결혼식에 뭔가 화를 많이 맺히신 것 최근에 같아요. 뭐 결혼식장에서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일찍 결혼하셔가지고 그런가? 예, 너무 네. 옛날 일이라. 한번 열어볼게요. 무한 뷔페 식당. 뷔페. 공감됩니다. 축의금 내고 결혼식장 가서 뷔페를 가든 아니면 뭐 모처럼 가족들끼리 이제 비싼 호텔 뷔페권을 그쵸. 선택했든 그거는 이미 들어가는 순간 잊어버려야 돼. 뷔페 가면 화내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아. 김밥을 왜 먹어? 맞아요. 근데 그거는 맞아요. 더 예, 예.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 비싼 거 먹어는 네. 맞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들여놓은 돈이 얼만데 그렇죠. 내가 많이 먹어야 돼. 과식을 하게 되죠. 그거는 이제 매몰 비용이 어려운 거죠. 오히려 탈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맞아요. 더 오히려 손해가 많이 되니까. 맞습니다. 싸가지 않으면 다행인가? 우리 세대 같은데. 맞아요. 예. 뷔페에 들어간 입장권도 대표적인 이제 매몰 비용 사례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또 저는 생각나는 게 그 놀이동산 자유이용권 끊잖아요. 그러면 거의 폐장할 때까지 놀았던. 예. 그쵸. 정확하게 예. 들으세요. 큰 재미가 없는데도 회전목마 한 그쵸. 5번 타줘야 되고, 예. 컵 돌아가는 거 좀 타줘야 되고. 맞아요. 그러다가 막 진짜 두통에 시달렸던 멀미가 경우도 있어요. 오고. 예. 맞아요.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막. 더 힘들어지는 거죠. 예. 지금 보시는 분들이 증권 투자 관심이 많으실 테고 네.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네. 내일의 주가를 예측하는 가장 주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오늘의 가격이잖아요. 네. 흔히 이 생각들 하시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A전자 주식을 뭐 5만 원에 샀어. 근데 지금 이게 3만 원이 됐어.
라고 하면 네. 이게 이제 그러면 나는 2만 원 손실을 봤네? 맞죠. 그거는 손실 본 건 그렇죠. 맞아요. 앞에서 이만큼 쏟아 부었으니 나는 이걸 받아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초기 투자금 또한 어떤 의미에서 매몰 비용일 수 있다는 거죠. 아, 원금 생각. 그렇죠. 내가 지금 이걸 당장 매각하면 3만 원을 현금화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것 말고 다른 데 투자했을 때 A전자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 기회비용이 있다면 네. 그쪽으로 가는 게 맞죠. 아하. 근데 앞에서 내가 투자한 것들 내가 이거 5만 원 주고 산 건데 그때 산 5만 원은 매몰 비용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참 되고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좀 마음가짐을 갖게 되지만 실생활에서는 이거 한번 누르는 게 왜 쉽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팁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여보 나 주식 끊었어 이제는. 최근에 이제 주식계좌 다 정리를 했는데 네. 근데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 마이너스가 떠 있는 종목을 쉽게 팔기가 손이 잘 안 가져요. 네. 그것도 이제 행동경제학에서 손실회피 성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 후회하고 싶어하지 않은 인간의 심리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제가 샀던 그 가격 그대로 HTS는 원가로 잡고 계속해서 수익률을 환산하잖아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가 뜨면 쉽게 손이 안 가니까 그냥 바로 샀다 팔아요. 바로. 그 주식을. 샀다 팔아요. 트레이딩을 하신다. 그렇죠. 바로 샀다 팔면 성과 그대로 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객관적으로 봐야지는 거지. 제로로 돼 있으니까 수익률이. 그러면 이제 이놈이 오를까 내릴까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럼 돈을 버려는 목적이 아니라 예. 그냥 나의 심리를 제어하시려는 목적으로 일단 주식을. 한번 샀어. 네. 근데 특히 손실을 보셨을 때는 저는 좀 권해드려요. 뭐 아주 막 드라마틱하게 실시간으로 주가들이 너무 많이 변동하는 종목들은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특히 네네. 이제 뭐 ELW라든지 다른 류의 선물은 그렇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주식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 생각을 좀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맞아요. 이게 대부분 손해를 보면은 계속 묵혀두면 언젠간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겠지. 네. 그러다가 상패를 경험하는 경우도 그쵸. 있습니다. 맞아요. 저 실제로. 오늘 흑역사를 많이. 그러니까요. 네, 오늘 저의 TMI가 너무 많이 방출돼. 아나운서의 X 주식. X에 미련을 가는 거로. 근데 앞에서 투자했던 원금들도 사실은 이거는 매몰 비용이에요. 지금 이 돈을 내가 다른 곳에 한다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어? 그럼 이건 매각하는 게 맞고 그게 아니고 이게 확실히 오를 것 같은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럼 보유하는 게 맞고. 기업의 현재 갖고 있는 그쵸.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그쵸. 그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투자를 하라라는 말씀이시죠. 결혼식 예복으로 맞췄던 정장 있잖아요. 맞아요. 입을 일이 별로 없어. 입을 일 전혀 없죠. 진짜 경제학적인 제일 싫어하는 게 낭비, 비효율적인 거. 공유경제가 이제 날개를 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네. IT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하면 다 되잖아요, 요즘. 따릉이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 올려야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 앉으면 IQ가 올라가나 봐. 어떻게 보신 거예요? 소감 한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어떠셨어요? 오늘 처음. 네, 일단은 뭐 박지영 아나운서 오랜만에 같이 또 방송하니까 또 기분 네. 좋았고 또 박사님을 통해서 이 경제하면 좀 어렵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쉽게 또 이렇게 실생활 예를 들어주셔가지고 더 좀 유익한 시간이었고 저도 앞으로 좀 투자를 하거나 뭔가 실생활에서 매몰 비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오히려 이거를 기회 비용으로 여기고 새로운 것들을 좀 도전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네. 와, 진짜 마치 원고를 외우신 듯한 모범 답안을 아닙니다. 주셨는데 와, 진짜 너무 귀한 깨달음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도 저희는 이제 매몰 비용은 X, 매몰 비용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X. 끝내볼까요? 자, 매몰 비용은 X.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